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건강한 식탁 시간입니다. 음식과 식생활에 관한 정보 재밌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홍신의 요리연구가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홍합 얘기해보자 그러셨어요. 네, 홍합철입니다. 바야흐로 지금? 홍합철. 네. 이게 뭐 날씨가 추워지나 안 추워지나 사실 요새는 1년 내내 홍합이 있어요. 그래도 홍합은 왠지 아무 때나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왜 굴 얘기할 때랑 똑같이 알짜 들어간 건가. 약간 뭔가 이게 좀 번식을 하면서 독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뭐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런데 사실 홍합은 딱히 그런 건 없습니다만 여태까지는 이제 찬바다에서 더 잘 자랐었기 때문에 겨울이 제철이었다가 그렇군요. 그렇다가 이제 연근해 안에서 우리가 되게 양식을 많이 하게 되면서 온도 조절도 조금 가능해지면서 그런 가까운 곳은 그러면서 홍합은 사실 지금 사철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그래요? 네, 양이 조금 문제였을 뿐이지. 예. 근데도 불구하고 찬바람이 불어야. 근데 그래야 맛있어요. 탕을 끓여 먹는 그 맛이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칼칼하니. 그렇죠. 홍합은 또 국물 맛이 최고죠. 맞아요. 사실 뭐 살 뜯어 먹는 것도 그렇게 뭐 맛있습니다만. 전 국물이 정말 좋아. 진짜요. 네, 뽀얗잖아요. 이상해요. 홍합을 주로 어디서 드십니까? 집에서 먹거나 아니면은 식당에서 겨울에 일식을 하는 그런 관련된 식당에서 탕으로 나올 때도 있고. 포장마차? 그렇죠. 네, 정유실 손님. 아니 포장마차 요즘에 자주 안 가서 그래요. 밤에 어디 갈 시간이 없잖아요. 포장마차가 지금 없으니까 또 거의. 제가 이렇게 질문할 뻔했어요. 아니 언니님 포장마차 모르세요? 사실 우리 때는 거의 이게 공짜 안주였어요. 싸긴 싸더라고요. 포장마차 가서 앉으면 나왔었고 그리고 그쵸.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조금 지나니까 포장마차에서 이걸 1,000원을 받는 안주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홍합탕 자체에 대한 추억은 우리가 모두가 포장마차지만 지금은 세대가 약간 달라져서 홍합을 조금 나눕니다. 나눠요? 네. 홍합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요? 네. 지금 우리가 옛날에 포장마차에서 많이 먹고 그리고 잘 알고 있던 그 약간 껍질 얇다구리 해가지고 뭐 그걸로 이렇게 뭐 숟가락처럼 이렇게 긁어서 먹으면 된다. 이렇게 손으로 뜯으면 뜯기는 요 홍합은요. 외래산이에요. 그래요? 네. 이게 원래 우리나라에서 살던 홍합이 아니라 사실 이름도 홍합도 아니에요. 뭐예요? 이거는 이제 지중해 담치라고 불러요. 해외에서 들어와서 지중해 담치. 또 뭐 벨기에나 프랑스 같은 데 가면은 홍합찜이라는 요리들이 있잖아요. 뭐 와인이나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거요. 그 홍합찜을 할 때 만드는 홍합 종류가 요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원래 홍합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요즘에 많이 먹고 유행을 하고 있는 홍합 중에 하나가 이름이 그러니까 홍합을 통칭해서 이름을 담치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이름이냐. 동해바다에서 이게 채소처럼 담백한 조개가 있더라. 담채에서 비롯된 이름인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담치라고 지금 부르는데 이 우리나라에서 원래 홍합이라고 부르던 그 담치류들은 굉장히 크고 그래요. 네, 그리고 껍데기가 너무 두꺼워서 단단한 돌처럼 완전히 바위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굴이랑 마찬가지로 처음에 도대체 이걸 누가 먹기 시작했을까? 그러네요. 의심이 들 만큼 굉장히 뭔가 많이 이끼가 껴있고 그런데 이걸 실제로 이렇게 가열을 해갖고 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껍데기가 아니에요. 정말 그냥 두꺼운 돌. 그리고 크기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중해 담치, 지금 홍합이라고 알고 있는 까만 색깔, 그거보다 한 4-5배 큰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거네, 저는. 대부분 기억이 없으시거나 왜냐하면 어렸을 때 이거 자연산 홍합이야라고 해갖고 드셨었거나 아니면은 드셔본 적이 없으셨거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는 자연산 홍합이라는 거를 내세워서 요리를 하는 집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 자연산이라는 자가 붙으면 다 아시다시피 양식을 하지 않고 그냥 자연에서 채취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사람이 채취를 하기 때문에 해녀분들이 애를 무지 많이 쓰십니다. 이거 깊은 바다에 있나요, 이것도? 이게 얕은 데서부터 깊은 데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깊은 데로 조금 더 들어가면 더 큰 게 있다고는 해요.
그래서 이게 해녀가 잡아와야 되는 또 뭐 동해안산 머구리 남자 그쵸, 잠수부들 그쵸. 네, 잡아와서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가격이 양식 홍합보다는 뭐 월등히 뭐 어떤 경우에는 10배 이상 비싸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홍합의 가격 자체가 솔직히 우리나라가 진짜 너무 싸요. 싼 거예요? 네. 이게 뭐라고 사실 그러니까 소비자 가격하고 저희 가게에 들어오는 도매랑은 조금 다르지만 뭐 키로당 해갖고 그렇군요. 몇천 원 정도도 안 되는 가격이니까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자연산 담치, 자연산 홍합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좀 비싸죠. 해녀 맘대로입니다. 내가 팔고 싶은 가격에 판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진주담치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것들도 있는데 이게 진주담치 굉장히 이름이 고급스럽잖아요. 예, 진주가 왠지 들어가 있을 것 같죠. 근데 사실 이 진주담치도 지중해 홍합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거나 비슷한 종류들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암수 구분이 있다고 옛날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이게 뭐 구분하는 방법이 있던데. 너무 쉬운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 많이 헷갈리시는데 이 암수를 왜 구분하냐 하면요. 일단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암수 구분이 뭐가 대수겠어요. 우리가 뭐 먹는데. 홍합이랑 그렇죠. 근데 암수가 맛이 달라서예요. 암놈이 월등히 맛있어요. 월등히. 네, 정말 이 맛을 한번 알고 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뭐 친구들이 이렇게 오면은 제가 홍합을 다 까주거든요. 근데 이제 암놈을 대부분 골라서 제 앞에 놓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얘들아 알아요? 미안하다. 구분이 어떻게 돼요? 암놈이 주황색이고요. 아하. 순놈이 살색이에요. 진한 색이 그러니까는 암놈이라는 그쵸, 네. 거군요. 이게 확연하게 그냥 두 개를 까놓고 보면은 색깔이 다른데 희한하게 맛은 정말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색깔이 이게 무슨 색깔 다른 게 약간 뭔가 환경이나 왜 전복 내장 같은 경우도 먹이를 뭘 먹냐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죠. 색깔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환경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원래 색깔이. 암수 구분이 그렇게 돼요. 처음부터 홍합이 암수를 구분해서 태어나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산란 때가 되면서 이게 갈라지는 건데 그때 그 특성이 맛에 어찌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암놈이 일단 주황색이잖아요. 진하고 달고 맛있어요. 그리고 뒷맛이 되게 깔끔하고 그 살색으로 된 순놈은 먹으면 그냥 홍합이구나 라는 정도의 맛이 납니다. 그렇군요. 이거 색깔을 제대로 안 보고 먹었었네요. 전혀 신경을 안 쓰시죠. 네. 그래서 이제 미리 알고 계신 분들한테 다 뺏겼군요. 뺏겼을 가능성이 약간 있죠. 네. 근데 홍합은 더러운 물에서 잘 자란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이게 몸에 좋을까요? 이렇게 더러운 물에서 자란다면? 이 질문들도 진짜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홍합을 직접 뭐 처음부터 키워보진 않았지만 저는 이렇게 다녀본 결과 그렇게까지 더러운 물에서 자랄 수가 없어요. 이게 뭐든지 더러운 물에서 자랄 수 있는 것도 있겠죠. 근데 사람이 그걸 먹지 않는 거는 우리도 우리 보호를 해야 되는 본능이 있기 때문인 건데 홍합도 마찬가지로 더러운 물이라고 하는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홍합이 그 물고 있는 그 뭔가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뭐 이끼류도 있고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걸리는 물 안에 떠다니는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홍합이 이렇게 물고 있잖아요. 홍합은 딴 조개랑 달리 이렇게 물고 있습니까? 다른 조개들도 사실은 물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조개라고 먹는 것들이 모래를 파고들어서 그 안에 있는 먹이들을 섭취하는 모래를 많이 물고 있죠. 그렇죠. 달리 홍합은 해감도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큰 것들을 물고 있으니까 그것만 잘라내고 떼어내고 먹으면 되는 게 얘는 그냥 물에 있는 것들을 다 부유물들을 흡수해가지고 그걸 먹이를 삼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이제 그리고 또 연근해에서 많이 채취가 되다 보니 먼 바다보다는 사실 가까운 바다가 조금 더 오염률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생겨난 것 같기는 해요. 가끔 플라스틱 비슷한 걸 물고 있거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끈 같은 거? 미세 플라스틱의 이야기는 사실 조금 다른 문제고요. 그렇군요. 그 끈을 물고 있는 거는 이제 그 키우는 방식에서 나오는 그런 부유물일 가능성도 큽니다. 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고요. 홍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 기회에 이제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어떻게 빼요, 얘는 그러면? 그 자연산을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안 빠져요. 이게 안 빠져요. 저만 못 뺀 게 아니군요. 지중해 담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까만색 홍합은 잘 빠집니다. 그걸 손으로 이렇게 흔들어서
뾰족한 쪽이 있고 둥근 쪽이 있잖아요. 뾰족한 쪽으로 잡아서 빼면은 그게 빠져요. 이게 살을 열어서 보면은 홍합이 살이 이렇게 생겨 있는데 사이에 이게 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뒤쪽으로 빰지면은 이제 빼면은 빠지는데 자연산 홍합의 경우는 이걸 뺄 수가 없거든요. 일단 뚜껑이 너무 두껍고 그 물려 있는 것들을 아무리 흔들어도 이게 빠질 수 있는 그런 크기가 아니어서 열린 다음에, 그러니까 익고 난 다음에 가위하고 집게로 일일이 다 손질을 따로 하셔야 돼요. 잘라야 돼요, 그러면? 그렇죠. 자르면서 빼면 그 안쪽에 들어서 얘가 먹는 중간에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죠. 네, 그거를 다 빼실 수가 있어요. 빼면서 네. 드셔야 되는. 네. 네. 홍합 요리는 정말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뿐만 아니라 동서양이 모두 다 있죠. 예. 요리법은 좀 차이가 나잖아요. 비슷한 것도 있고. 생명력이 강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떤 종류의 바다에서 어떤 컨디션에서건 살아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들어온 물 얘기도 나왔겠지만 요리가 진짜 다양한데 이거를 다 하나로 묶으면 결국은 찜이랑 탕이랑 구이예요. 근데 조리법은 대부분 다 이렇게 비슷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홍합살을 말려가지고 맞아요. 네,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는 되게 특이하게 또 이거를 조롱조롱 꿰어요. 네. 그 곶감처럼 맞아요. 그렇게 하고 살을 모양을 그대로 살려서 말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이게 다 자연산 홍합이었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렇죠. 이 조그만 홍합살을 그걸 깰 게 없으니까 양식은.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말렸던 것들을 밥에 넣거나 밥에 맞아. 아니면은 이거를 술로 살짝 끓여갖고 불려서 그걸 간장 조림을 하면 진짜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죠. 이게 고양이들이 그렇게 많이 훔쳐먹는 아이템이라고 홍합 말리는 거. 네, 홍합을 말릴 때 없어져요. 없어지죠. 고양이들이 이제 엄청 많이 노리는 아이템이 이거랑 어란이잖아요. 어란 맛이 다 어떻게 맛있는 것만 다 가져가네요. 그러니까요. 어란집 고양이는 1년에 몇 천만 원어치씩 어란을 먹어치운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 홍합도 지금은 자연산 홍합을 이렇게 깨어서 말려서 파는 건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요 풍미를 아시는 분들은 요것만 찾아서 그렇죠. 그걸 조려서도 그렇게들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살짝 불려갖고 밥에다가 딱 얹어서 밥을 하면 세상 없이 바다 향기 가득한 밥이 되죠. 홍합밥은 옛날에 시내 가서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네. 홍합밥에다가 저는 달래 간장을 송송송송 이렇게 썰어갖고 이렇게 요즘에 달래 나와요. 홍합도 제철이고 네. 달래도 있고 나와요. 그래서 달래를 송송송송 썰어서 달래 간장에다가 배를 같이 썰어갖고 좀 비벼보세요. 거기다 맛있겠다. 고춧가루를 조금 하면은 이게 달고 아삭하고 그리고 매콤한 맛이 같이 살아있거든요. 이게 배가 들어갔는데 밥 비벼도 돼라고 생각하시지만 홍합이 말라져 있기 때문에 약간의 비릿한 향기가 있는 거를 배가 들어가서 완전 상쇄시켜요. 그래서 이걸 배 달래 간장을 같이 만드셔갖고 밥에다 살짝 끼얹어갖고 홍합밥을 해드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네, 5739번님 통영인데 제사상에서만 올려 먹을 수 있는 귀한 해산물이고 그렇죠. 크기도 맛도 여기는 아주 남다르다고 통영 자랑을 좋습니다. 해주셨습니다. 홍합 홍합 얘기 이거 다 못했는데 이거 다음 시간에